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땡그랑 한 푼 두 푼 모으던 빨간 돼지 저금통 생각나시는지요? 집에 한 개씩 한 마리씩은 꼭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비슷한 저금통이라도 요즘 갖고 계신지요? 내일은 50주년을 맞은 저축의 날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저축의 인기가 시들해진 지 매우 오래라고 하는데요. 소비와 투자를 강조하고 또 부채가 많다 보니 여유가 없는 분들도 많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일까요? 한국의 저축률은 최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희망을 저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시 후에 노숙인 저축왕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정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습니다. 과연 새 검찰총장 후보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 조직을 잘 추스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총장 내정자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검찰총장 내정자 마음에 드십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오신 것을 위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을 추첨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대독 총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네. 대독 총리가 아니라 책임 총리를 하겠다, 네. 책임 장관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에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은 데다가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또 마지막으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정홍원 국무총리가 총리에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대국민 담화인데 네. 기자들 질문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네, 오늘 담화문 원고만 읽고요. 9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10분도 안 돼서 퇴장했다고 하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바로 자리를 뜬 겁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인사 문제, 인사 참사라고도 했었는데요. 당시 청와대 김행 대변인의 대독 사과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촌평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리라도 좀 제대로 소통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요 그동안 정치 메시지 전달의 통로로 활용해 왔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요. 이 회의는 거의 한 달간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엇갈리는데요. 일단 새누리당 유희로 대변인은요.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서 각종 민생 현안이 외면당한 상황에서 적절한 담화였다라고 환영했고요.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치권이 왈가불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요. 실망스러운 전국 호도용 물타기 담화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배재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 3국 1경이 총체적으로 불법 대선 개입에 나섰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전국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안이한 시국 인식은 한심한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구를 한 것을 겨냥해서인지요. 국민은 대통령의 시구가 아니라 목소리를 원한다면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잠시 뒤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신경식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다음에 검찰로 한번 가볼까요? 국정원 수사를 맡았다가 최근 물러났죠. 배제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전 수사팀장에 대한 후임이 결정됐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물러난 공석이 됐었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정회 부장은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특수통 대신에 공안통 팀장이 오면서 수사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요.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5만여 건에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은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팀장이 다시 팀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이 어떻게 지휘하는가 또 이런 것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검찰총장 내정자가 임명됐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내정자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야권에서는 PK 인맥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흔히 5대 권력기관장이라고 하죠. 국가정보원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최근에 내정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얘기합니다. 이 중 두 자리가 공석이었는데요. 최근에 황창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감사원장에 그리고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이 인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모두 법조계 경력을 가진 PK 출신 인사라는 점인데요. 일각에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동양인 경남 출신이 줄줄이 발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법조계 인사들의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등 야권은요. 사정 라인의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신 PK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내각 총사퇴 그리고 특검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오로지 능력만 보고 발탁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역대 정권 때마다 호남 정권이다, TK다, PK다, 새로운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답답한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처음 기조와는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네. 지역으로 보나 출신으로 보나. 네. 우리 이숙현 칼럼니스트는 대학 시험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고 네.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 뒤에 수능인데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외국인 특별 전형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합격한 학생 가운데 75%가 외국인 특별 전형인데도
한국 국적이었다고요?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건요? 예, 네. 얼핏 들으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고등교육법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 국민을 외국인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유기용 민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지난 4년간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630명 가운데 한국 국적이 75%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07년에 특혜성 시비가 일었던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하고 이 제도를 신설한 건데요. 대부분이 재외국민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22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민환 캐스터.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정체가 도심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서쪽으로 교통량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동호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구리 방면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서강대교부터 성수까지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 이동하는데 청담대교부터 여의 하류 나들목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이후로 반포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도심 안쪽은 성산로 따라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독립문 쪽 이동하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입구 2대 부근에서 지금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왕산로는 흥인지문부터 경동시장까지 양 방면이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습니다. 과연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 조직을 잘 추스릴 수 있을지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 의원입니다. 네, 국감 때는 바쁘시죠? 예, 오늘도 보훈처 또 국가권익위원회 국감 중입니다. 예. 공석 중인 검찰총장의 김진태 전 대검차장인데 내정됐는데 위원님과 함께 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같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검찰의 선배로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아마 검찰 내에서는 대표적인 특수통, 강직하고 좀 소신 있는 검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총장 내정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반대로 또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더 국정원 수사 방향이나 검찰 독립 부분 좀 걱정된다.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인연 이런 것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야당에서도 이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의 그동안의 그 검사로서의 그 능력, 또 소신, 또 강직함 이런 데 대해서는 아마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사건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질에 좀 걱정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신임 내정자가 실제로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좀 이렇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강직하다. 네. 이 야권에서 지적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출색 사정 라인에 특히서 이른바 PK 라인이 사정 라인에 일색이다. 많다라는 지적인데 인선 이런 지역색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정 라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검찰총장, 국세청장, 또 경찰청장, 또 국정원장, 이번에 또 감사원장 이런 분들을 이제 사정 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올 때 뭐 장관 여러 사람들을 임명할 때 이 이제 사정 라인 같이 임명하는데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사정 라인을 뭐 특정 지역 출신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면 그런 비판이 일면 타당성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예. 이번의 경우를 보면은 국정원장이다, 국세청장이다,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다 영남 쪽의 인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도 원래 호남 분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물러난 양건 감사원장도 또 서울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부 출범할 때 이 사정 라인 중에는 영남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죠. 그런데 그 불의의 그런 사태로 이제 그 최동욱 검찰총장 이분이 원래 호남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옷을 벗으면서 새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투수로 지금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데 보시겠죠. 공교롭게 새로 들어갔던 감사원장도 또 경남 출신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새로 구원투수로 들어간 두 사람이 경남 출신이라서 사정라인이 특정 지역 일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정라인 그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원래는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2명 구원투수로 들어간 것인데 이걸 보고 특정 지역 일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지적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국민들 또 이 주변에서도 검찰 독립, 검찰 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여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의 가장 그 중요한 책무 또 소명이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검찰 개혁하고 또 검찰 독립에 대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임 총장이 좀 만족스러운 그런 처신을 하지 못한다면은 한 달, 2달 아니라 뭐 하루라도 빨리 옷을 벗어야죠. 네. 자, 인사청문회 앞으로 거쳐야 되는데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가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실 생각이신지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직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 또 자질,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걸 이제 그 두루두루 살피는 자리인데 이제 막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청문회 준비 철저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역 문제, 또 뭐 탈세 문제, 또 재산 증식 문제 이런 것이 아마 논의가 많이 될 것이고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어떤 그 지금 위기 상태인 검찰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 예. 또 검찰 조직의 그런 화합을 어떻게 예.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찰 위기 언급해 주셨는데 검검 갈등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장 또 이 후임으로 이정혜 수원지검 형사일부장이 이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체제로 출범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국정원 수사 방향이 또 우려된다라고 언급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일개 수사팀의 부장, 수사팀장을 뭐 이 사람을 임명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뭐 수사가 앞으로 우려된다, 걱정된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정략적 발상입니다. 실제 제가 검사 일선에서 특수부에서 한 10여 년을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검사들이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거기 따르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이정혜 수원 그 검사님 뭐 잘 모릅니다만은 이분이 뭐 특수통이다, 공안통이다 뭐 했기 때문에 수사가 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찰 조직 그리고 주임 검사들의 그런 소신을 너무 잘 모르거나 또는 폄훼하는 그런 평가다. 한번 수사를 지켜보고 난 뒤에 좀 평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소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또 이 상급자와의 그런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뭐 외압이다, 항명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언론에서 제 페이스북을 인용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큰 사건을 하다 보면은 뭐 특수부든 공안부든 그런 사건을 하다 보면은 수사팀 내에서 또 검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검사들 간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특히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이 어떻게 보면은 다르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의뢰이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그 의견의 거리를 어떻게 조율하고 또 좁히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내심 없이 지휘부와 수사팀이 충돌을 하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그 단편적으로 그냥 항명이다 또는 뭐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과정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지적하는 것 아니냐. 실제 그 수사 과정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예. 의견 충돌이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요.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댓글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오류다라는 데 당의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고의적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수사 자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여당 소속 의원이지만 이 부분도 뭐 야당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이제 야당이 또 그러니까 여당도 또 그렇게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수사의 문제나 또 재판의 문제는 정치권에서 사실은 자제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지금 뭐 수사 중에 있고 또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너무 앞서 나가서 이것은 뭐 오류다 또는 뭐 이것은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는 검찰이나 그 사법부한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검사 출신 의원으로 보시기에는 수사 중이거나 또 재판에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저래 저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좀 담백하게 한번 이렇게 논평을 내는 것은 모르지만은 지금 뭐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공방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정치 문화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 사건 관련해서 대선이 불공정했다 이런 성명도 발표했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총리가 이 얘기하는 걸로 이제 그쳤는데 지금 문재인 의원은 작년에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뭐 역부족이었다 또 뭐 대선 패배를 시인한다 이렇게 다 국민들한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선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마치 대선에 승부하지 못한다 또는 국정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불공정했고 그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우선 지난 그 대선 끝났을 때의 그 대선 승복 그런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리고 좀 떳떳하거나 좀 당당하지 못하다고 봐야죠. 네, 당당하지 못하다. 총리의 입장 표명만으로도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비록 전 정권의 일이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무위 소속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네. 그 정무위에서는 이제 보훈처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 대선에 개입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일반인 대상 안보 교육을 했다. 이런 지적을 보훈처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야당 입장을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또 뭐
군사령부가 선거에 개입했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 뭐 또 보훈처가 선거에 개입했다. 쉽게 말해서 지난 대선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좀 억지로 몰아가려고 하는 정략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 때 다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런 안보 교육이라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93년도부터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노무현 정부 때나 그러면 DJ 정부 때 안보 교육하고 그런 것은 뭐 거두절미하고 그냥 일부분만 딱 뽑아내서 그리고 그 안보 교육 내용의 책자도 예컨대 100페이지라고 하면 그 중에 몇 줄만 탁 핀셋으로 뽑아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그리고 균형감 있는 비판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투싼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투싼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요. 검찰총장 내정자 마음에 드십니까? 입니다. 1392님인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지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예감이 오네요. 저는 노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9976님은요. 예스입니다. 싫어할 사람은 민주당 의원들 뿐일 겁니다. 어느 누굴 세워도 무조건 반대할 것 같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0945님은요. 저는 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김 내정자는 자신이 아직 민간인 신분이라며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겼던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혹들이 의혹으로 그칠 수 있도록 부디 성실히 임해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변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에 화학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여는데요. Yes or No 여러분의 의견을 50원의 유료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인 Yes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구독권 6개월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정면 승부 2라운드 시작하죠.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네, 이번 정면 인터뷰는요, 정치권과 검찰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총장 후보가 결정되고 윤석열 전 수사팀장 자리에도 후임이 결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과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더 나아가서 검찰과 국정원의 개혁은 과연 가능할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이기도 했던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경민 의원 연결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당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당이 줄곧 해서 대통령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는데 대통령 대신에 총리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글쎄요. 총리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고요. 물론 추석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사안이 엄청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듣고 싶었는데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선거도 1년이 들어가고 취임도 상당히 지났는데 기자회견이나 생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총리가 그래도요. 정부가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셨는데요. 그래도 부족합니까? 글쎄 뭐 원론적인 얘기는 모두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그게 총리가 됐건 장관이 됐건 총장, 뭐 검사장까지 비슷한데요. 문제는 실체죠. 실체는 지금 약속하고는 전혀 맞물려 돌아가지를 않고 거의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촉구를 하는 거죠. 네. 자, 여당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 다음에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대통령도 재판 결과를 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그 여당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무죄로 가는 이 프로젝트, 무죄를 향한 진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거침없는 진격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런 관측이 듭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검찰의 공소 유지도 매우 의심스럽고요. 네. 추가 수사는 윤석열 팀장이 하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소장 변경에는 성공을 했지만 공소장 변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불가치의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소 유지, 추가 수사 뭐 이런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1심 판결은 사실 이제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만약에 내일 모레 그러니까 10월 30일에 공소장 변경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저희들은 대단히 엄중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무죄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성급하신 언급이나 그런 표현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공소장 변경을 일단 봐야 되고요. 근거는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조작과 대선 캠프의 연결고리에 있는 결정적인 인물이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이란 분입니다. 박원동 국장이요? 네. 근데 일주일 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질문을 지검장에게 던졌는데요.
박원동 수사는 끝났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박원동 국장이 그 당시 12월 그 역삼동 사태에 즈음해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계속해서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그 핸드폰 그 통화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박원동 국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고요. 예. 그런데 일주일 전에 국정감사에서 출국 금지가 해제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 얘기는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검찰의 지휘 라인들이 지검장이 물론 대표로 나왔습니다마는 추가 수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의 공소 유지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검찰의 공소 유지 그렇고요. 추가 수사 안 되고요.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1심 재판 결과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박원동 국장이 연결고리를 했다. 이 연결고리라는 네. 게 어디와 어디 어떤 역할의 연결고리죠? 그건 저희들이 국정원과 경찰과 대선 캠프의 삼각편대의 연결고리에 박원동 국정원 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예. 네네. 자, 그러면요. 윤석열 수사팀장의 교체, 이정희 팀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이 어떻게 또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정회 수사팀장이 이제 된 거죠. 네. 윤석열 팀장은 이제 지청장으로 돌아간 거고요. 그런데 이정회 팀장의 이 과거 수사 행적을 보면은요, 공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안 검사로 전공을 잡으신 분이고요. 매우 유연하지 못한 시국관을 공안 수사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저희들이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네. 대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정보기관에 대한 이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안통 검사라고 한다면 예. 이 수사에 사실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런데 이정회 팀장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가 지금 검찰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수사에는 다른 수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지 않는 인물이고, 왜 이런 인물을 지금 이 중요한 공소유지와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분을 수사팀장으로 보임을 했는지 저희들로서는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고 불안하고 예. 적절치 않은 인사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앞서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에게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박 의원께서는 검찰은 소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권의 주문대로 움직여주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시더라고요. 글쎄, 그건 제가 보는 검찰관하고는 전혀 다르군요. 저는 그 평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검사들을 총지휘하는 검찰총장, 새로운 검찰총장이 이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대검차장으로 대검차장으로 일단은 떠났지만 뭐 거의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 때 경합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사실 떠났다고 얘기하기 너무 시간이 짧을 만큼 현직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 검찰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진태 이 내정자는 특별수사통입니다. 공안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분이죠. 그런 네. 점에서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요. 예. 지역이 편중이 돼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조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 추진위원회, 추천위원회죠. 추천위원회를 통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사실 김진태 내정자로 내정이 돼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검찰을 지금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없는데요. 검찰은 뭐 항상 위기였습니다만 큰 정치적 사건을 할 때마다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마 매우 드문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김진태 내정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런 이 정치적 격동기에 검찰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우려하고 걱정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신 의원님께서 이제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이기도 하신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뭐 군 사이버 사령부도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선후가 뭡니까?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정부 기관들의 선거 개입이죠. 헌법에도 선언이 돼 있고 법률에도 분명히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작년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2008년부터 국가기관들이 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주 다반사가 돼 있고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자체가 관건을 동원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예. 지금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개혁 중요하죠. 개혁을 근데 제대로 하려면 개혁의 이 단초가 되는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진실을 먼저 적시를 해야 되고요.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이 덕본 것 없다는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한 전혀 문제의 단초에 접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계기가 마련이 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한보도 일보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인식 변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문재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뭡니까? 먼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덕본 것 없다는 이미 흘러간 변명입니다. 관권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것이 지금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덕본 것 없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일단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일단 엄숙하게 보고요. 덕본 것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정말로 맞다면 이 진실 위에서 개혁의 방안을 짜고 개혁을 할 적임자를 뽑아내고 그러면서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단추부터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국정원을 말한다 이런 책을 출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 12월 11일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국정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관권 개입, 선거 개입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아주 최근의 일은 하도 이 사건이 스피드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 바탕 위에서 국정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제 책 속에 담았습니다. 바꾼다는 핵심의 어떤 구체적인 건 뭡니까? 일단은 국정원에 관해서 좁게 얘기를 한다면은요,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지금 개혁안이 아직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IO 폐지 정도가 아마 국정원 개혁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법으로 정치 불개입을 규정을 해놨을 때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언 정도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만큼 이 남북한 대치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식으로 기구를 바꿔줘야 되고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정원이 벌써 한 50년이 넘게 이렇게 존재해 왔습니다만은 별로 이런 소개 목적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 정치 개입의 그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수사팀 수사와 관련해서 고의적인 오류를 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언급을 했어요.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요. 굉장히 자의적인 분석이고요. 이건 물론 내일 모레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들의 판단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몇 개가 있다느니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검찰에서 흘러나온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검찰과 정치권이, 집권 여당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런 판단을 자꾸 하지 말고요. 좀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관권 개입, 이 부정선거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예. 한두 개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집착을 하거나 전체 판을 흐트려보려는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한다거나 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요정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